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리는 똑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요. 그 관심만큼이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1유형은 수당 300만 원 하고요. 취업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주는 거고요. 2유형은 수당은 없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헷갈려 하시는 질문 위주로 살펴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나요? 대답은 YES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셔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만 1유형으로 선정돼서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대답은 YES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날짜를 계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 우리가 보통 취성패라고 하죠. 취성패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취성패가 끝난 날짜로부터 6개월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취성패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에도 하고 있을 예정이다 하시는 분, 이분들은 취성패 끝나고 6개월 기다리셨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반면 나는 취성패가 이미 끝났다. 이분들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끊기나요?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50만 원씩 총 6개월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구직촉진수당인 5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갑자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서 소득이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는 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된 경우 제재 조치가 따른다고 하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넷째, 구직촉진수당 받으려면 구직활동 2번 해야 하는데 만약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한 달에 2번 해야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정상 2번 중에 한 번만 할 경우, 이 경우에는 50%만 지원이 됩니다. 만약 월 지급액이 50만 원이면 그 절반인 25만 원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 2번을 꼭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채울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첫째, 구인업체에 응모해서 면접 보기. 둘째,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매월 80% 이상 출석하기. 3번,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4번,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구인업체에 응모해서 면접에 참여하기. 5번,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월 80% 이상 출석하기. 6번,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업 특강 참여하기. 7번, 자영업 준비 활동에 참여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활동을 하시면요, 구직 활동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꼭 한 달에 2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장이 압류 상태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남편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취업 이룸 통장을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개설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구직 촉진 수당은 6개월 동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취업 지원 서비스도 6개월 동안만 해주는 건가요? 대답은 NO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수급자로 인정된 날 기준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여러분이 협의해서 정하시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7개월 동안 고용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그 의견에 동의할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은 6개월만 받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는 7개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맞춤형 취업 상담, 일 경험, 직업 훈련, 그리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 금융 지원, 육아 지원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을 최대한 길게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구직 촉진 수당은 신청한 그달에 지급되나요? 대답은 NO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직 촉진 수당은 신청하고서 2달 정도 후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류형에 참여하기 위해서 2월 1일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하고 결정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요. 취업 활동 계획 수립하는데 또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신청했다면 2달 후인 4월 1일경에 5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8번째, 이 유형이면 구직 활동 비용을 전혀 못 받나요? 대답은 NO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분이 아닐 경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류형이 아닐 경우 그래도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은요, 최대 265만 원입니다. 9번째, 구직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매월 반드시 방문하거나 혹은 대면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대답은 NO입니다. 반드시 방문을 하시거나 대면 상담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되셨다면 지정된 날짜에 구직 촉진 수당 신청서랑 구직 활동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방문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사가 꼭 방문하셔야 된다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10번째, 이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국민취업제도 이 유형의 지원 대상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둘째, 청년층. 셋째, 중장년층. 넷째, 특정 취약계층. 자, 여기서 4번째, 특정 취약계층이 좀 애매하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1유형으로 선정돼서 구직 촉진 수당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표에 나온 25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재산 요건하고요, 소득 요건을 따져서 이왕이면 1유형으로 신청하시고 수당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참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